67세 여성 남모 씨는 1년 사이에 48kg이었던 체중이 44kg으로 줄고 근육량이 줄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튼튼한 체력이 제일 큰 자랑이었는데 현재는 근력 저하, 하지 무력감, 피곤 등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된 것인지 확인하고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여 체성분, 근력, 체력 등을 평가하는 다양한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근감소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사례와 같은 근감소증이란 무엇일까요? 병원에 가지 않고 근감소증을 우리가 혼자서 손쉽게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근감소증으로 인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근감소증 개선을 위한 근력 운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을 이 영상에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100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 이 책은 서울 백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들과 이 병원의 스포츠 메디컬 센터의 재활 및 물리 치료사들이 공동으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의 집필진들은 2022년 1월 방영되었던 EBS의 명의,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였는데요. 십수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쌓아왔던 다양한 지식들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딱딱한 의학서적식 나열을 탈피하고 환자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위주로 그림과 동영상을 보며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근감소증 관련 궁금한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근감소증이란 정확히 어떠한 증상을 말하고 우리가 집에서도 손쉽게 나의 근감소증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조직과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등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골격근과 근력의 감소입니다. 골격근의 양은 40대 이후 연간 약 0.8에서 1%, 10년으로 봤을 때는 8에서 10% 정도 감소하며 70대 이후의 노인은 더 급격하게 약 15%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화에 따른 신체 조성 및 기능의 변화를 근감소증, 즉 사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살코기를 뜻하는 사코와 결혈을 뜻하는 페니아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최근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서 특별한 병적인 문제 없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되는 근감소증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운동 능력 감소, 보행 기능 감소, 낙상 위험 증가, 이와 같은 신체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사 기능 장애 및 다양한 만성 질환 등도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감소증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해보고 내가 근감소증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자가 근감소증 진단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종아리 둘레 측정법입니다. 탄력성 있는 줄자를 이용해 종아리의 가장 넓은 부위를 재는 방법인데요. 서 있으면 종아리 근육에 수축이 오기 때문에 앉아서 측정할 때보다 서서 측정할 때가 종아리 둘레가 작은 경우가 많고 오른쪽보다는 왼쪽 종아리 둘레가 조금 더 작은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왼쪽 종아리 둘레를 선 자세에서 측정합니다. 종아리 둘레가 남자는 34cm 미만, 여자는 33cm 미만이면 근감소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5회 의자에서 일어서기입니다. 5회 의자에서 일어서기는 대상자가 무릎 높이의 의자에 앉아서 양팔을 가슴에 모은 상태에서 5회 연속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일어났다 앉았다를 5번 반복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을 측정합니다. 2019년 아시아 지침에서는 5회 의자에서 일어서기에 걸리는 시간이 12초 이상일 때 신체 수행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12초 이상이 걸린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SARCF 설문지인데요. SARCF 설문지는 근력, 보행보조, 의자에서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낙상 이러한 설문 문항의 첫 글자를 딴 설문지로서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력은 무게 4.5kg, 즉 9개들이 배 한 박스 정도 되는 무게를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라는 질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는 0점, 좀 어렵다는 1점, 매우 어렵다 또는 할 수 없다는 2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보행보조 항목은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라는 질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전혀 어렵지 않다는 0에서 할 수 없다는 2점까지 각자가 이 질문에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항목은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로 혹은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계단 오르기 항목은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마지막으로 낙상은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넘어졌나요? 라는 설문에 각각 점수를 체크하시고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가 설문 방식입니다. 소개해드린 자가 진단 방법으로 평가했을 때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 또는 전문 클리닉에 내원하셔서 근감소증과 관련된 체계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영상에서 사례를 든 67세 여성 남모 씨는 병원에서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담당 전문의로부터 근육량 증가 및 체력 개선을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근력 운동 프로그램은 근육량 증가뿐만 아니라 균형 능력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팔과 다리를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실시하는 협응성 운동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습니다. 3개월 후 남모 씨는 체중이 44kg에서 46.4kg으로 증가하였고 근육량이 18.7kg에서 19.5kg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체 근력은 운동 전보다 40% 증가하였고 균형 능력 및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수행한 근감소증 개선을 위한 근력 운동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와 덤벨을 함께 사용하는 숄더 프레스입니다. 이 운동은 스쿼트 자세로 앉으면서 덤벨을 든 팔을 만세하기입니다. 이 운동으로 어깨 삼각근, 상완 삼두근, 대퇴 사두근, 햄스트링 및 둔부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밖으로 다리를 들며 하는 스쿼트인데요. 스쿼트 자세로 앉았다 일어나며 한쪽 다리 밖으로 들기입니다. 이 운동 역시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둔부 근육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협응성도 개선시켜 줍니다. 이 두 가지 근력 운동은 스쿼트, 즉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하면서 상체 운동과 몸의 균형 감각을 강화시켜 주는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스쿼트는 대퇴사두근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을 포함해 다리 근육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 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체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몸 전체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운동의 강도가 높을수록 심폐기능 단련에 좋으며 혈관벽의 두께, 혈류의 흐름 개선, 심혈관계 기관의 기능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 생기는 부상은 코어 근육이 약하거나 인대 또는 결합 조직이 약할 때 발생하는데요. 하지 근육을 강화하는 스쿼트는 운동 중 입는 부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밖에 밖으로 양팔 벌려 하는 런지, 덤벨을 들고 하는 런지, 회전하며 하는 런지 등 근감소증 개선을 위해 이 책에서 추천하고 있는 근력 운동으로 런지를 꼽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꼭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감소증 치료의 핵심은 근력 강화 운동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이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환자 개인의 신체 활동을 고려한 맞춤형 근력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운동 처방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암보다 무섭다. 대사성 질환, 당뇨, 암, 사망에 이르는 근감소증. 100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 이 책의 저자 하정구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 건강 근육이 결정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육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 근육이란 보디빌더나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근육이다. 근력 운동으로 통증을 해결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